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정신과학계의 대가 조효남 교수님 모셨는데요.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예, 바쁘게 네. 잘 지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하죠? 네, 과학기술이 참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현대인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명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명상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만은 많은 현대인들이 현대 아시다시피 얼마나 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그 환경이나 그런 게 원인도 됩니다만은 전부 다 이게 바쁘고 아니면 또 개인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고통이나 불행이나 이런 걸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명상은 유일한 그 출구입니다. 네. 명상이 없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든지 또 번아웃 상태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감정 조절 장애라든지 특히 중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현대인들이 아주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상이 유일한 답입니다. 네, 명상이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생활기공 명상법을 예, 예. 알려주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지? 오늘은 이제 진짜 생활 속에서 현대인들이 네. 어떻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인지적인 인지과학적인 그걸 바탕으로 한 인지적인 그 힐링 명상과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공 명상, 네. 이 에너지 과학의 바탕을 둔 기공 명상.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또 보다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명상 기법과 함께 생활 속에서 자기가 바쁜 사람은 바쁜 대로 또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 있는 대로 자기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통합적으로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상법에 대해서 네. 알려주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명상이고 유일한 탈출구는 명상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강의도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진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인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루하루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사회 환경이라든지 개인적인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실 고통, 개인적 스스로 고통받거나 또 불행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7, 80%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현대 생활 속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은 가치 추구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면 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동물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인간의 가장 바탕일 수도 있지만 동물하고는 다르지만 인간은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명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또 이제 현대 과학적으로 그것도 정신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내가 그것도 이제 바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통합적으로 자기에 맞게 그 명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처음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사실 우리 인간이
외부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뭐 언어를 배우고 언어로서 이렇게 인지하면서 배우며 자라나면서 이 우리 인간들이 아는 게 이게 거의 정확한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어렸을 때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불행하게도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제한된 그 인지지능, 인지능력, 거기에 따라서 또 자아도 이렇게 맞게 또 거기에 따라서 형성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생활 환경이나 삶의 환경 때문에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릴 때 형성된 것들이 점점 가면 굳어져 가지고 성인이 되기는 그런 것을 마치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알고 보면 자기가 태어나고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오늘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딱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카르마라 해가지고 요즘 정신과학적으로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에 갖고 오는 거 또 그런 연애에 의해서 또 이제 부모한테 받았거나 그 받은 유전적이고 기질적인 소인들 이런 거 합쳐가지고 물론 그런 게 이루어지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제대로 우리가 오감 언어인데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이 불교에서는 뭐 12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합니다. 안이비설신 의해가지고 우리가 그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신경계에 해당하는 그런 근과 또 외부 대상의 무색성향, 색성향, 미촉풍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하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뇌인지과학적으로 현대 뇌 그것도 전문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뇌인지과학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부정확한 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육안이나 자기가 또 이 오감 언어적으로 그것도 이제 뇌의 성능하고도 관계되고 인지전 성능하고도 관계되고 그것도 성장 환경하고도 또 관계되는 겁니다. 그게 발달 제대로 하느냐 인지적으로 발달하느냐 하는 것도 그게 어떤 환경 속에서 했냐 인지적으로 제대로 발달됐냐 안 하는 것도 관계돼. 이게 뭐 복잡한 요인들인데 그런 복잡한 얘기는 다 치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소위 오감으로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확한데 그걸 갖다 유관이라고 합니다. 유관. 우리 유관이 안이란 뜻은 이게 뭐냐면 인식이란 뜻입니다. 인식이라고 안다 이제. 근데 유관으로 아는 것과 또 우리 시만이 있죠. 시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모든 걸 우리 인간의 그 소위 이 심리학적으로 멘탈, 정신적인 거다. 우리 인지에 의해서 형성된 인식과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멘탈, 우리가 정신적으로 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체가 이게 우리가 만일 명상을 하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것까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만으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대상과 사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 분석, 판단하고 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랍니다. 그런 것도 만일 명상을 하면은 확 달라집니다. 그것도 현대 명상이 과학적이라는 건 내가 설명 안 해도 이미 다 수많은 서양의 수만의 연구들에서 다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관과 시만도 좋아지지만 뇌 성능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명상을 하면은 우리는 인간이 아는 세계, 보이는 세계라는 게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대 이 물리학이 얘기하는 현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 세상이고 보이는 것도 하늘의 별 보고 뭐하고 와 하는데 그 와하고 우리가 이 감탄하는 그것이 우리 우주죠. 여러분 빅뱅 이런 말이야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빅뱅 우주에서 지금 오늘날까지 진화된 이 우주에 138억 년 또 지금 크기 자체는 200~300억 광년 크기의 이런 우주에서 물질로서 물리학자들이 아는 부분은 4%밖에 안 돼요. 아직 이 중력이 이게 우리 별들을 갖다 서로 끌어당기고 한다는 건 상식으로 누가 다 아는데 이 은하계가 흩어지지 않고 해주는 건
소위 말해 암흑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암흑 물질이 아직 뭔지 못 밝히고 있어요. 한 20, 30%, 23%, 4%. 거기다가 우주가 엄청나게 막 멀어지면서 팽창하면서 왜냐 138억 년 되는데 크기는 지금 뭐예요? 2, 300억 광년 크기 이상으로 막 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걸 팽창시키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건 암흑 에너지라 그래요. 이건 이제 물리학에서 아직 모르는 그 위의 에너지랍니다. 자, 이런 걸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이 이 물리학이 우리 현대 과학의 최첨단에 있고 모든 것을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양자 물리학처럼 밝혀냈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인지적으로 아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걸 영감이나 직감이나 또는 실제로 그 체험을 해가지고 체험을 해가지고 보이게 하는 게 바로 명상이다. 그래서 이 명상은 우리가 이 명상이야말로 오늘날 과학이다, 또 정신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과 현대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지과학, 에너지과학, 또 에너지의학, 양자과학 이 모든 과학이 이게 정말 전통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불교에서 부처님의 불법의 담마의 이 모든 것이 현대 과학적으로 그대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현대 명상이야말로 이제 진짜 과학적이고 현대 심층과학적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럼 심층과학으로서의 이제 명상을 아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아마 명상가들이 잘 그런 식의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명상이 무엇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PPT를 잠깐 보시면은 아시지만 우리가 명상은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통적인 우리 대부분의 현대 명상이 물론 다른 전통학에서 나왔지만 이 밀교적인 명상을 배우고 수련을 배우고는 대부분의 불교 명상이 현대화돼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깨어있을 수 있느냐 깨어있기 훈련입니다. 깨어있다는 것. 또 우리가 그런 명상 수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우주의 모든 부처님이 얘기하는 단말을 우리가 깨우쳐서 확실하게 깨우쳐서 알게 해주는 이게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뭘로 하느냐 염지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염지관이라고 해요. 염이라는 것은 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건 또 인지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내가 인지과학적으로 깊이 들어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인지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알아차림, 자각, 또 서양에서는 그걸 마인드풀니스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마음 챙김 이렇게 가고 근데 그건 사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각성적인 자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강조하는 건. 그게 과학적인 자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참나에 의해서 아는 순수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가 알아차리고 보는 이걸 갖다가 대상으로서 각성하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사티라고 하는 염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명상이 또 이게 여러 가지 명상으로 갈라지는데 그게 또 우리 전통 불교에서 아나파나사티라고 하지만 안반수의경이라는 데서 육묘법문이라 해서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호흡 명상으로부터 아주 쉬운 명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 여기 지라고 하는 사마타, 또 관이라고 하는 윗바사나, 또 윗바사나뿐이 아니라 해관, 통찰뿐이 아니라 현대적인 모든 관법 명상들, 그건 전통 우리 불교에서 무수한 관법 명상입니다. 부정관에서부터 자비관, 또 현대 우리가 자해관이다, 기타 우리가 여러 가지 명상의 관, 어떻게 우리가 관찰하느냐, 우리 모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것이 특히 현대 치유하고 관련되어서 하는 심상화 명상이랍니다. 심상. 이 심상화 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앞에서 내가 얘기할 때 뭐냐면 이 기공 명상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의념, 사태 아닙니까? 의수, 지, 사마타 아닙니까?
수한다는 거 지켜서 한 줄, 그 다음에 의관, 관법, 내관, 의관, 이런 것이. 그게 명상의 우리가 그 핵심인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뭐 깊이 있는 얘기는 못하고, 우리가 육묘법에 의한 명상 수련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면은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염지관에 대한 이게 다 포함하면서, 특히 맨 처음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제일 쉬운 명상이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을 중심으로 하는 명상.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또 명상은 호흡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육묘법에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전에 기공 명상 때도 내가 언급했던 겁니다. 숫자 하는 숫자가 뭐예요? 호흡을 센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숫자가 뭡니까?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호흡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단지 그걸 할 때 좀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걸 갖다가 주시하면서 관찰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느 한 대상에, 우리 몸의 한 곳에, 몸은 주로 우리가 이 상중하 단전이 있고, 또 그런 것에 의식을 집중하거나, 또는 아니 외적인 대상에 집중해가지고 하는 집중 명상.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명상을 해가는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단계니까 이 집중 명상, 처음에 호흡 명상하고 집중 명상하고 그거 다 끝나고 또 집중 명상 끝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소위 윗바사나 지혜할 때 해관, 통찰 명상, 그 단계로 가면 이거 안 하고, 이게 부처님은 물론 완전히, 부처님 경우에는 이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을 딱 그 선정으로서 집중, 그걸로 해가지고 다시 윗바사나 이렇게 해석한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집중의 명상에 대한 지와 또 이게 이 관법의 핵심인 통찰, 또 그거와 동시에 또 우리가 힐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우리가 자비, 자의 명상 또는 심상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과학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내가 이 기공 명상 때도 강조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뭐냐면 우리 힌두의 베단타에서도 프라냐, 이를 굉장히 호흡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7개 우리 차크라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천기가 쫙 들어오고, 우리 불교 불자라면은 이게 비로자나 광이 쫙 들어온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강조를 안 하고 있어요. 호흡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는데, 그거 사실은 우리가 그 호흡과 보통 우리가 코로서 하는 호흡, 그래서 우리가 아랫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호흡이 그런 천기, 우리가 성스러운 빛, 광명이 들어온다는 아까 뭐라 했죠? 심상화, 관.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하면 또 우리 몸에, 요즘은 누구나 다 알죠. 상식적으로 우리 몸을 하는 진기라고 해서 생명기. 우리 12정경, 기경, 발맥 이렇게 해가지고 기에 대해서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런 것이 동조해가지고 한 번에 딱 동조된 걸로서 우리가 명상을 할 수 있는 게 현대 인지과학적으로나 원리를 설명 안 해서는 양자과학적으로 굉장히 과학적인 명상입니다. 명상의 기본은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 명상. 그래서 이 호흡 명상은 아주 쉽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실습도 해보겠습니다만은, 호흡 명상을 하는데 그냥 호흡이란 건 호흡 명상법은 통상 이게 두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코끝으로 누구든지 뭐 코끝으로 호흡이 들락날락 하는 걸 거기에 의식을 갖다가 집중하면서 하는 거하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바람직한 거는 이게 우리가 호흡을 하면 대부분의 복식 호흡이 되고 의도적인 복식은 하지 않더라도 깊게 호흡하면 아랫배까지 복식이 되고 호흡이 들락날락 하는 게 또 그렇게 해야지만 아까 내가 얘기한 천기 또는 우리 진기까지 그까지 하는 유주하는 그런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 우리가 아랫배가 호흡을 들숨하면서 나오고 또 날숨하면서 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의식을 그쪽으로 딱 집중해가지고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관찰하면서 그거 한다는 것은 그걸 센다는 뜻이죠. 처음에 하나 들숨할 때 하나, 날숨할 때 둘, 돼서 한 10가지 세거나 또 어떤 것은 끝까지 쭉 갑니다. 가다가 또 잊어버리면 또 1로부터 다시 세고 또 어떤 또 호흡법에서는 쭉 10가지 세다가 10에서부터 9이 가는데 9도 해야 돼.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수를 세는 것은 내가 이 수를 세는 시기에 그거 말고 여러분이 만일 불교를 믿거나 한거나 또 어떤 다른 종교라도 있다면은 이 호흡 명상을 근데 이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정신적으로 좀 허한 삶을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다 쑥 들어가면 좀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이 마장이라고 하는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뭐 깊은 의미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안전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걸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뭐 실습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명상은 아주 단순한 명상은 호흡으로 시작한다고 했지만 만일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불교나 기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종교를 갖고 있다면 명상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보다 종교 갖지 않은 사람도 물론 수시간으로 수를 세고 수를 달아가고 또 그 사람도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이나 대상에 대해서 또는 그에 대해서 내부에서 우리가 올라오는 모든 마음의 심파들 모든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그 사람들도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종교는 필요 없는데 종교가 있으면 왜 좋으냐 하면은 그걸 갖다가 안전하게 또 그러면서 그 종교의 그 신들의 이런 불교라 하면 불교의 우리 이 불교의 천신들이나 불보살들의 우리 두호를 받으면서 그럼 우리가 마장들이 근접할 수 없고 이러면서 우리가 쉬운 호흡 명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불교인들은 잘하는 게 불교인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불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게 진언 만트라 안다입니다. 진언 만트라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진언 만트라가 뭡니까? 옴마니 밤매옴. 물론 이게 능엄경에 나오는 태백상계의 그런 만트라, 다라니, 또는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할 것 없이 그 다라니들, 진언들, 이게 많은데 그걸 여러분이 염송한다든지 하다못해 염불만이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안다든지 그리고 이게 그거 말고 여러분이 이게 이 간화선에서 사는 화두를 간화선적으로 안 하고 만트라식으로 하면서 호흡 명상을 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호흡이 들숨하고 날숨한다 할 때 들숨 때도 여러분 그런 거에서 제일 좋은 화두에서 쓰이는 그것이 두 개의 화두가 뭐냐면 무자화다하고 이목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를 세지 말고 여러분 옴만이 할 때 들숨 밤매흠 옴만이 밤매흠 나중에 그 실습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들숨할 때 날숨할 때 무 하면 수 세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목구 이건 물론 간화선에도 여기 분석하게 되면 간화선은 요보다 차원이 깊은 거지만 그렇게만 해도 이게 완전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명상에서 그걸 떠나가지고 평소에 여러분이 계속 염송하는 거를 여러분이 염불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관세음보살, 예, 석가모니, 여러분이 이제 뭐 불법 법회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평소에도 염송하는 거예요. 소리로 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이게 뇌가, 그런 게 계속 뇌가 그게 동화돼가지고 깨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의식도 변하고. 이게 과학적이에요. 더 이상 지금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만 굉장히 그렇게 되면 완전히 뇌가 달라져야 될 바람이에요. 특히 번뇌, 망상, 또 산란심 뭐 이런 사람들이 더구나 종교가 있으면 그걸 해보라 이겁니다. 염불로 하든지 진언으로 하든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얘기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통합생활 명상을 한다는 게 어떠냐?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면 우선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게 불교에서는 불교를 좀 한 분들은 그냥 불교가 아니더라도 이건 누구든지 따라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 신해행정이라고 신의 정이란 건 정덕하면 지혜가 되기 때문에 해라고 얘기하는데 요것을 골고루 우리가 명상을 통해 가지고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냐?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건 종교가 있는 사람한테는 신심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자들은 불심이 발현되고 넘치게 하는 그걸 목표로 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영성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무조건 예? 뭐 뜻도 모르고 경전이나 그걸 막 지송하고 염송한다고 그래도 이제 물론 가피력이 있어가지고 도움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여러분의 뜻을 갖다 정신과학적으로 현대과학적으로 알고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확실하게. 예, 불교로 얘기하면 부처님의 담마가 와 이렇게 현대 인지과학, 에너지과학, 양자역학, 양자천체물리학하고 이렇게 같은 거야.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깨가지고 자기가 수행하면 완전히 자기가 이 해오나 그야말로 우리가 이 그 수행한 명상하는 사람들 하는 용어가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초발심을 내 가지고 그걸 깨닫고 나면 그야말로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그야말로 이 부처님의 이게 다 불법 그런 게 다 부처님의 음성, 성음, 불음을 듣는 거로 생각해가지고 깨닫는 거. 성문각이라는 게 있다. 듣는 거면 이런 거 비슷한 경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좌식 명상이든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공 명상으로서 완전히 입식으로 해서 하는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걸 한번 하고 또 우리 소마, 기공, 요가 이런 것도 하면서 그것도 다 마음 챙김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아침에 반드시 이렇게 하면 자기에 맞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한테 맞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이제 자기가 일터에 나간다든지 자기가 이제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떠냐. 그때 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수시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마음 챙기고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하는 거는 그건 명상 수행에 내공이 생기기 전에는 힘든 겁니다. 그게 쉽잖아요. 그럼 그러기 전에 그 깨어있기 위해서 하기 제일 좋은 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염불이라든지 만트라, 지는 만트라를 계속, 다른 사람도 모르 염으로 하는 거니까. 뇌가 염으로 여러분이 계속, 온만이 반매음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반야신경이든지, 아니, 건강경이든지, 여러분이 완전히 외워가지고 계속 지속한다면. 그럼 그게 뇌가 완전히 동화돼 버려요. 그러면 나쁜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이게 그런 상태를 또 틈틈이 좀 이 알파파 명상태에서 딱 하게 되면 무의식에 그것까지 또 열려요. 그럼 무의식에 우리가 무의식이 다 이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장 과정에서 억압된 무의식들이 그게 다 문제의 원인인데 그것이 또 이게 뭐예요? 교란되고 그런 것들이 이게 동조돼가지고 뇌하고 동조돼가지고 그게 또 이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정신과학적 원리. 근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에도 자기가 틈틈이 그런 지는 만트라나 또 틈틈이 좀 호흡 명상을 좀 할 수 있으면
물론 호흡 명상을 처음에 명상 시작하면 해야 되고 그걸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만트라, 지는 만트라나 염불이나 아마 그걸 뭐 불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거지만 어느 종교든지 해가지고 그 만트라적인 거 이걸 가지고 같이 하는 게 그냥 수를 세는 것보다도 어때요? 더 좋고 안전하고 깊이 들어가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따 나중에 해볼 거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저녁에 오면 그렇게 이제 이 생활하면서 제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틈틈이 습관하는 거예요. 계속 가서 만트라하고 염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챙김 훈련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루 생활을 이렇게 하고 그 하면 이게 뭐예요? 번아웃 되거나 또 막 스트레스에 가지고 막 예민하고 이런 게 안 생깁니다, 이게. 속으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도 자기 속에는 뭐 하고 있어요? 오만이 반면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여러분이 어떤 경지에 쭉 가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경지까지 가면 근데 그걸 그 이상으로 단계로 넘어가지만 처음에 명상을 안 했던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깨어있도록 하는 그리고 가피력에 의해서, 자기가 깨어서, 생활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그거같이 쉬운 게 없어요.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 게을러서 안 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그 엄청난 그 뭐예요? 가피력 효과. 이걸 몰라서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뭐 불교만의 얘기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다. 가톨릭이나 불교 다 그렇게 하면 종교적인 거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여러분이 어떻게 수련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그 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아침에 이제 다 깨면은 깼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지 말라 이겁니다. 깬 상태가 다 아마 깨면 오히려 그때가 세타파가 돼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 평소에 그한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딱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그때 이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그 상태가 되면 이게 참 놀라운 게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전문적인 원리라서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가장 깊은 속에 원형의식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원리를 갖다 머리 굴려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을 가장, 뉴턴도 마찬가지고, 천재 과학자들, 예술가들, 그게 이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도 세타파 상태에서 딱 이렇게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가 팍팍 쏟아날 때가 아침이에요. 그 아침에 옆에 메모장을 딱 두면 자기가 평소에 그 했던 것들에 차가지 아이디어가 팍팍 튀어나와요. 그건 전혀 자기가 생각지 못해요. 그런 다음에 딱 어떡하냐. 이제 연배에 따라 다른 거지만, 뭐 연배가 뭐 젊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뭐 딱 해가지고 뭐 침상에서 또 이게 뭐예요. 아주 단순한 기공, 뭐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 이런 거 좀 하고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명상의 습관이 됐으면 좌식으로서 하는 그런 마음 챙김 명상. 처음에는 물론 호흡 명상부터 시작하더라도 하든지 아니면 딱 기공을 하면서 마음 챙김 명상한 다음에 내가 강조했던 참장공, 천지석이 같은 걸 하면서 쫙 해서 아침 시간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는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 챙김 명상을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좋은 거는 내가 여러분에 추천한 기공으로 하는 20분, 마음은 보통 명상에 40분 내에 하는 명상에 효과를 가져오는 참장공 명상을 하면 쫙 깊이 들어가면서 마음 챙김을 하는 그런 명상을 하고 그래서 그걸 또 불면서 이제 또 기공, 움직이면서 하는 마음 챙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운동하고 뭐하고 자기 취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딱 지나면서 하루 딱 일어나가지고 여기 일하고 그다음에 그거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가 명상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깨어있는 삶, 나는 어느 정도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얘기는 이 자동 반응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다는 얘기는. 외부에서는 자극에 대해서 또 일단 그게 뇌 인지과학이나 무의식의 무의식, 우리 심리학적 무의식과 또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심청 무의식, 또 말라식에 대한 무의식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하거나 또 특히 뇌가 이렇게 반응하더라도 깨어있으면 그 순간 알아차립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동 반응해나만 막 하고 또 뭐 하고 해서 다 하루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뭐 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하루에 나가면서 그거 하면서 깨어있다고 해보세요. 깨어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트라, 진은, 연불 이걸 한다고 해보세요. 속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몰라요. 자식간에도 몰라요. 친구들도 모르지.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고만 해도 완전히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냥 중간중간에 그런 거 하고 또 자기가 이제 그 중간중간이 그런 만트라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데 좀 쉴 시간이 있을 때 좀 호흡과 만트라를 같이 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생활을 이렇게 쭉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은 독서를 반드시 30분에 1시간이지 뭐 경전을 가지고 하든지 또 좋은 자기가 깨어나기 위한 인문 독서, 영적인 독서를 하고 또 정신과학 독서 30분에 1시간 습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이제 자기 전에 쉴 뜨기 전에 또 자기가 이제 좌식, 마음 챙김 명상을 좀 하고 특히 이제 누워가지고는 잠들기 전에 내가 기공 때 그 얘기했던 이완, 방송, 광기 명상을 쫙 하고 하면 쫙 깊은 잠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루의 생활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내가 얘기한 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단순한 호흡 명상도 이게 아침 처음에 시작하는 호흡 명상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예비 명상 아주 쉽다고 그랬어요. 그걸 호흡을 세는 걸로 하지 말고 반드시 만트라나 이는 만트라나 혹은 우리가 그 간화순에서 쓰는 공 아니 그 무 그다음에 이목구 같은 걸 갖다 호흡과 동시에 한다든지 만트라 가지고 한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것 떠나서 평소에 그냥 있을 때도 항상 머릿속에서 어때요? 만트라 이런 걸 다 계속 하고 영문하고 이런 걸 습관화한다 이겁니다. 저녁에 되면 자기 전까지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지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번아웃 되는 일도 없고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막 하고 또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처음에 할 때 처음부터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잘 안 되도 다른 건 뭐냐? 곧 그 상태로 돌아오면은 딱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게 없으니까 하면 돼. 계속 누구하고 뭐 했다면 그것도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그거 하고 상사한테 나한테 뭐 했다면 계속 생각나고 뭐 하고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없는 거예요. 그럼 뇌나 우리 무의식은 그런 것이 이제 딱 내공이 명상 수행의 내공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더라도 그것이 지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속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든지 그건 뭐예요? 빨리 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시면은 이게 뭐예요? 생활 속에서 그중에 자기한테 맞는 것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이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그것들 자기에 맞는 걸 가지고서 하는데 핵심은 시작은 호흡 명상으로 하라. 만트라나 주력 명상은 이 진은 만트라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명심하시고 그리고서 생활 속에서 통합적으로 자기에 맞게 명상을 또 명상 수련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조현남 교수님께서 참 다양한 명상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사실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이 어울리는지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공통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우리 밀교 아시잖아요. 네. 그 밀하게 그러는 거 말고 현교적으로 하는 명상을 통해서 이거 하는 것은 호흡 명상으로 시작하라. 이게 육모변문에 호흡 명상으로 시작하되 반드시 또 자기 종교나 자기 기제에 맞게 그것을 갖다가 지는 만트라하고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하고 또 이제 반드시 내가 뭐냐면 어떤 명상을 하더라도 명상만 앉아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해행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좀 하면서 제대로 해서 뭔가 자기와 그다음에 이 뭐 세상 우주와 이게 대한 걸 어느 정도 깨우치고 알면서 명상을 하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근데 자기한테 끌리는 걸 나중에 하는 거지만 처음은 호흡 명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그걸 이게 없는 자기한테 좋은 걸 갖다 찾아가지고 마음에 맞는 걸 계속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화, 습관화 요것이 통합생활 명상의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흡 명상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사실 호흡을 혼자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호흡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깊은 호흡을 하라고들 하는데 깊은 호흡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명상을 할 때 절대로 이렇게 기공 명상이나 기공에서는 깊은 호흡을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명상을 하면 호흡은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거고 의도적으로 깊은 호흡을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대같이 이렇게 이 공기가 탁하거나 이런 데서 깊은 호흡을 한다는 건 그건 오히려 역행하는 거예요. 호흡을 그렇게 깊이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고 호흡은 공기가 맑고 자연 속에 숲에 가서 힐링 명상할 때 호흡을 깊숙하게 하면서는 좋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맞게 깊게 할 때, 그 다음에 그냥 호흡은 자연 호흡으로, 그야말로 이게 뭐 가슴으로 흉식이나 이걸 해도 좋고, 이런 그거에 안 돼도 좋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명상을, 호흡 명상도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꼭 복식 호흡이 아니어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복식 호흡을 하려면은 체에서도 공기가 좀 어떻게 됐어요.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되겠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힐링으로서 명상할 때는 깊숙하게 호흡하면서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데, 그거는 이제 내가 실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시간도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